이번 지방선거 결과 당진시의회와 서산시의회는 여야가 각각 7석을 차지하면서 균형을 이뤘습니다. 태안군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했습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홍성과 예산 지역은 군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청양 군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석을 차지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도정인수위원회의 명칭을 힘센 충남준비위원회로 정했습니다. 준비위원장에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서산 대산공단이 봄 가뭄으로 공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대호의 저수율은 30%대까지 떨어졌는데 20% 이하로 내려갈 경우 공장 가동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 국민의힘 바람이 거셌습니다. 충남도지사직을 비롯해 지역 내 기초단체장 15곳 중에 12곳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주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를 만들고 시장 군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시군의회는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먼저 당진과 서산, 태안 지역 기초의회 선거 결과를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년 만에 국민의힘 시장이 나온 당진.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미세하게 앞서고 있는 기초의회는 이제 완전한 균형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각각 7석씩을 차지한 건데 4년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 의석이 2개 더 늘었습니다. 새 인물이 대거 당선된 점도 눈에 띕니다. 의원 정수 1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명이 초선 의원으로 첫 의정 활동에 나섭니다.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많은 공부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당진과 비슷한 정치 지형은 서산에서도 형성됐습니다. 4년 만에 시장직을 되찾은 국민의힘이 기초의회에서도 지난 선거 때보다 한 자리를 더 확보해 민주당과 나란히 7석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 특히 두 정당이 5개 선거구와 비례대표에서 당선인을 각각 1명씩 배출해 지역별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설 전망입니다. 태안은 충남에서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선거를 승리한 3곳 중 한 곳입니다. 현재 군의회 의석을 독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의원 2명이 줄게 됐지만 다수석은 유지했습니다. 소속 의원이 없던 국민의힘은 2명이 의회 입성을 앞두고 있어 군정을 견제한다는 각오입니다. 어떤 의회에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힘있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널리 이렇게 홍보도 하고 열심히 더욱더 많은 그 큰 견제를 해서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어떤 그런 군의원이 될 거예요. 집권 여당 바람은 특히 도의원 선거에서 강하게 불어 당진과 서산, 태안 지역 모든 의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번엔 홍성과 예산, 청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지역 모두 보수 진영이 강세를 보이는 곳인데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 기초의회는 보수의 수성과 진보의 반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 곳의 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정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홍성과 예산,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 불패를 증명했습니다. 군수와 도의원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거둔 데 이어 군의원 선거에서도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홍성은 이번 선거 결과 전체 11석 중 국민의힘이 7석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4석에 그쳤습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5석씩 나눠 가지며 이뤘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이 중 군의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은 5명입니다. 예산도 군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11석 중 8석을 확보했는데 4년 전보다 2석 더 많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은 7명이나 되는데 첫 의정 활동에 나서는 만큼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정당을 초월해서 국민께 희망과 제가 늘 유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잃어버린 웃음, 잃어버린 행복을 되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면 청양군 의원 선거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군수와 도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군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석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당선인은 의원 정수 7명 중 4명으로 지난 선거 때보다 2명 더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건 청양군의회 사상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의원직을 놓친 가성구구 임상기 당선인은 이번에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4년 전에 한 표 차로 이렇게 그런 큰 경험이 있어서 4년 동안 열심히 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 상인들 시장과 이렇게 가게를 다녀오면서 어르신들한테 고마운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온 것 같아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 지역 주민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의회가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 도정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의 명칭을 힘센 충남준비위원회로 정하고 김 전 장관을 준비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기획조정과 경제산업, 복지안전, 문화환경, 국토해양농업분과 등 5개 분과로 나뉘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교육발전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에는 이창수 국민의힘 충남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교육발전특위위원장에는 황한택 전 충남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준비위는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목표를 담아낼 수 있는 전문가 위주의 실무형으로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2대 5)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성적표입니다. 국민들은 견제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4년 전 지방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 지형이 구성됐습니다. 유권자들이 4년 전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건 4년 동안의 실망도 있겠지만 앞으로 4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것입니다. 승리를 한 국민의힘은 축배부터 들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준엄한 명령과 감시의 눈이 있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정당, 후보자들마다 TV는 엇갈리게 되겠죠. 당선인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지역 주민만을 바라보며 유권자에 대한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충청권 4곳의 지방정부가 일제히 정권 교체되면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충청권 공동현안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충청권 공동현안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2027 유니버시아드 유치,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입니다. 우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4명의 당선인 중 최민호 당선인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만큼 공동 대응이 불가피한 현안입니다. 혁신도시에 뒤늦게 지정되면서 대전과 충남이 사활을 걸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역시 충청권 공조를 통한 윈윈 전략도 가능한데요. 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도 4명의 당선인 모두 공감하고 있는 현안으로 민선 8기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교통망은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약 등으로 제시된 충청권 광역교통망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광역철도, 충청내륙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 대전 보은 고속도로 등입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현직 4명의 시도지사들이 추진했던 2027년 유니버시아드 유치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 경로당의 운영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경로당에 군에서 생산한 식자재 꾸러미를 배송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예산군 주민복지과의 이은미 주무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이은미입니다.
예, 예산군에 있는 경로당에 이제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배송하는 사업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네, 저희 예산군은 7일부터 국내 25개소 경로당에 국내 생산물로 구성된 식자재 꾸러미를 배송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의 경로당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되지 않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식자재 배송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네, 먼저 사업 대상지는 공동치사와 식사 등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경로당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예산군 지회에서 각 읍면 경로당의 수요와 상황을 파악해서 예산읍 지역은 3개소, 기타 읍면은 각 2개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식자재 꾸러미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으로 구성되고 충남 유기농업협회 유통사업단을 통해 2주에 1회 8만 원 상당의 식자재가 해당 경로당에 직접 배송됩니다. 네,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신선한 식자재를 경로당에 직접 공급해 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국내 생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확산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후에 만족도나 사업 결과 등을 촘촘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군 주민복지과 이은미 주무관이었습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한 곳인 서산 대산공단이 봄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 등이 입주한 대산공단은 하루 평균 28만 세제곱미터의 공업용수가 필요해 아산공업용수도를 통해 하루 16만 세제곱미터, 대호호에서 12만 세제곱미터를 각각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호호의 저수율이 30%대로 떨어진 데다 하루 1%포인트씩 떨어지는 추세여서 가뭄이 지속되면 10여일 뒤 20% 이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호호는 저수율 20% 이하로 떨어지면 농업용수 공급을 우선으로 하게 돼 있어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될 경우 공장 가동에는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충남 지역은 최근 1년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25%에 불과하고 지난달 평균 강수량은 5.4mm로 평년 대비 5.7% 수준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에 학생 2명당 스마트 기기 1대씩을 보급합니다. 기기 보급과 함께 5년간 유지 보수 관리와 디지털 교과서 등 필수 앱 설치 등 운영 체계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모든 교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노트북을 보급했는데요. 이번에 학생용 스마트 기기까지 추가되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처하고 미래형 수업 혁신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취소됐던 서산 팔봉산 감자축제가 3년 만에 열립니다. 서산시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팔봉면 양길리 주차장 일대에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에서는 감자 캐기와 감자 길게 깎기, 보물찾기 등 체험 행사와 노래자랑, 가수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 감자 무료 시식 코너와 감자 품종 전시관,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됩니다. 충남도의회가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11대 충남도의회의 4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도의회는 회계 결산 등 44건을 심의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5분 발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명선 의장은 추진 중인 사업들이 민선 8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